이게 뭐였죠? 우리 그 겨울방학에 했어요? 겨울방학? 아닌데 계속 놀으세요. 진짜 나는 수업하기 싫어서 온갖 것들로 어그로 끌고 있잖아 지금. 그거 뭔데? 그거 마루코는 6살? 뭐 그런 거 아니야? 몰라요. 근데 왜 물어봤는데? 나 이거 만든 건 줄 알았어. 뽑은 거예요. 얼마로? 가벼운 거. 오케이. 오늘 옷 어디서 사셨어요? 이건 말이지 얘들아. 이 옷은 하나이글스의 가을야구 진출을 기념하며 그렇네. 선생님. 콜라보 옷이란다. 오늘은 삼성이 이길 거. 헛소리.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아니 그럴 수 없어. 왜 챙겨마셨어요? 그러면 안 삼성이 되죠. 올라가야 재밌어요. 아니지. 그럴 수 없지. 하나가 올라가도 너무 뻔해요. 재미없어요. 아니 뻔하지 않아. 원래 우리가 LG 잘 있어야 한다고 뻔하지 않다. 아니 LG 자리에요.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쌤이 못 가시고. 그러니까 야 내가 못 간 게 아니지. 우리 팀이 못 간 거지. 나는 거기 갈 수가 없지. 아니 김선 때문에. 어제도 김서연 때문에 아니야. 근데 김서연이 있었기에 2위까지도 올 수 있었다 상반기에. 근데 라고 생각해. 경무님 교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나도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가고 싶긴 한가 봐 본인도. 본인도 코시를 가고 싶긴 한가 봐요. 약간 정신 차리셔가지고 약간 좀 당황.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정신 차렸을까? 아니야. 아니 근데 자기 소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죽기는 전에 우승은 하고 싶다고. 그런 거죠. 근데 아마 이번에 우승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승이든 한 뭐든 30년 진출을 뒤에. 못하면 그 하나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알아요. 하나 회장설 알아? 네. 하나에 대해서 김신영은 제가 빡빡이거든? 근데 그분이 조폭과 커넥션이 있다는 말이 진짜 많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사람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 회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해자들을 뒷산으로 부른 거야. 그래서 매장을 시킨 거야. 진짜 말 리터럴리. 그래서 조폭을 진짜요? 불러서 생매장은 아니고 조폭을 불러서 뒷산에서 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만하죠. 그쵸. 그럴만하죠. 봐봐. 근데 지금 근데 봐봐 한화가 진짜 지금까지 계속 못 해왔잖아. 근데 계속 못했는데 팀이 해체되지 않았던 이유는 회장의 그런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 78억을 아무데나 꼬라박는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체 실수로 못 간다고 해봐. 그럼 김경문 매장이. 감독의 위치가 어떻게 해? 지금까지 못한 거야. 원래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오늘 이번에 너무 희망 고문을 했잖아. 이게 얼마나 회장이 들떠있냐면은 63빌딩이 하나권 알지? 알아요. 광고. 근데 63빌딩 주변에 5개 방송판 진짜 많거든? 그거를 싹 다 매입해가지고 거기 광고를 다 깐 거야. 하나 소스지로 이거를 진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걸 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엄상백 김경문 매장. 지금 이게 확정이죠? 김서연 매장. 근데 김서연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김범수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치만 엄상백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강백호 롯데 거 빼서 그 FA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라진 78억. 혼자가 메이저를 갈까? 근데 어제 생각하면 못 갈 것 같거든. 아니 근데 한 번에 실수로 안 가는 거 아니야 저번에 다 실수했어. 못 가. 근데 디아즈랑 폰세랑 약간 다시 묶어서 보내. 팀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디아즈가 간다면은 나도 콘세를 붙일 수 있지. 근데 아니라면은 못 가서. 디아즈 두산 오는 거면 괜찮아요. 네 다음으로 우리 작품합시다. 질문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계속해주세요. 아 외계인이 있냐? 예쁘게. 네. 근데 이거 겨울방학에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외계인이 겨울방학에 하지 했던 거지. 않았어요? 저희 내신 때? 여기서 한 번 더 있었나? 근데 어차피 지금 없었던 분들이 많으니까 외계인의 존재였다는 얘기냐? 네? 외계인. 실존으로. 아니, 이제 실존? 오케이. 외계인이 실존한다고 믿는다 소리. 나의 편이 조금 더 많아졌어. 그럼 나머지 내구는 실존하지 않는다 봐요? 외계인은 실존하지 않는다? 누가 해서 만들었죠 아까? 자 다시 외계인은 실존하지 않는다 손. 뭐야?
등불이 실제로 작은다네. 귤이야. 아니 근데 쌤 스티븐 호킹도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사실이에요. 믿는지 아니냐가 아니라. 그리고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그럼 나중에 제가 외계인 있다고 PPT 만들어서 여기서 발표하겠다고 하면은 그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외계인 설명회? 네. 너희 내신 끝나면 한 번쯤은 보내볼게. 네. 그러면서 기묘한 이야기 아니 재밌는 영상 몇 개 짜증게 해가지고 올릴게요. 수업 내내 놀아도 되는 거죠? 안 되지. 무슨 소리니? 너희 쉬는 시간을 뺀 거야. 아 그럼 안 되죠. 자, 그럼 지문 봅시다. 근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문 다 무난해요. 여러분 어려운 지문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저번과 같은 그런 지문이 별로 없어요. 저번에 뭐였지? 이상한 지문 되게 많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애매한 지문이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실합니다. 지문은. 그러니까 저번에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20년부터 23년까지의 수능 특강을 활용하고 있다. 21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수특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계속 지금 공통점입니다. 그 3개념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그럼 오늘 과학기술 질문 마지막인데요. 어려운 질문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1분단 어차피 여러분 2줄밖에 없어요. 1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핵심은 뭘지. 자, 볼까요? 1분단.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 뭘 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뇌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적어도 얘가 과학 지문이라는 뜻이기는 해요. 그렇죠? 자, 역시나 그 다음 줄에 하니까 뭐가 나와? 과학자라는 사람이 나와. 아, 역시나 뭐야? 과학 지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를 얻기도 한데, 그래서 원래는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무엇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뇌를 통해서 파악한대. 근데 이거 일반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걸로 작동 원리를 파악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이진 않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가 핵심인 거야.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통해서 오히려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로 어떤 기능을 밝혀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뇌를 통해서 뭐 한다? 우리가 결정적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방향성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알려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너무 짧아. 지금 1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무조건 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뭐야? 통념이야. 그냥 사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비문학에서 일반적으로 통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예외가 뒤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뇌를 가진 동물들의 뇌의 좌반구는 오른쪽, 우반구는 왼쪽, 즉 반대되는 걸 담당하는 거야.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면 뇌의 좌우 반구에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된대. 그러니까 좌반구가 오른쪽, 우반구가 왼쪽을 담당하니까 그 좌우 신체가 대칭이라면 당연히 뇌도 대칭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 겁니다. 역시나 예시가 나오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와줄 거예요.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좌반구가 담당하고 왼팔과 왼다리의 감각과 운동은 우반구가 담당한대. 즉 우리가 오른팔, 오른다리 이런 식으로 좌우 신체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야? 뇌도 대칭적으로 그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눈의 경우 강눈의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가 분할되어 있대. 이거 어떻게 알아? 눈 감으면 알 수 있어, 한쪽씩. 자, 그래서 왼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오른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오른쪽 반구에 시각 피질로 전달되고 그 대칭인 오른쪽 시야에 있는 물체는 양쪽 눈의 망막 왼쪽에 상이 맺혀서 그 상이 왼쪽 반구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뭐야? 이 모든 걸 요약하면은 신체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뇌도 어때? 대칭적으로 각각 기능한다는 뜻인 거죠. 이 모든 예시입니다. 이게 예시가 매우 많아서 이해하기 정말 쉬운 지문이에요. 그렇지만 하고 뭐가 나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예외가 나오는 거야. 역시나 앞에 일반적으로 라고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예외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뭐였어? 대칭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대한 얘기였어. 각각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얘라고 예외가 나왔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를 얘기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를 얘기할 거란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언어 능력과 논리적 사고는 어때? 좌반구 이쪽에만 몰려있는 거야. 원래 대칭적이려면 양쪽에서 다 해야 돼. 근데 몰려있는 거야 지금. 공간 구조 배열의 파악은 우반구에서 담당한데 이렇게 뇌의 좌우반구가 기능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편측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 편측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칭적인데 이렇게 예외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편측화되어 있다는 거야. 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 즉 편측화는 누구 거? 인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간의 뇌에서 기능적 전문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편측화야. 그래서 기능적 전문화와 편측화는 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좌우 반구를 가로질러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래. 즉 뭐예요?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모두 같은 반구에서 처리해. 어디? 위에 의하면은 언어 능력, 논리적 사고는 좌반구. 그쵸?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거 싹 다 뭐야? 언어는 좌반구에서만 함으로써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왼쪽만 잔뜩 발달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효율성이 편측과의 이유라는 거야. 인간이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편측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큰 도움을 주었대. 자, 이 분리뇌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발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반구의 피질을 연결하는 부위인 뇌약을 절단하는 처치를 받았대.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뇌량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뇌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닌 거야. 1분단에서 나왔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뇌가 바로 분리뇌 소유자의 뇌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1분단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알겠죠? 자, 정교하게 서있는 실험을 통해서 분리뇌 소유자의 왼쪽 시야가, 분리뇌 소유자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가 작동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대. 즉 1분단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이 예시로 자,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 겁니다. 분리뇌 소유자의 왼쪽 시야에 물건을 놓아 오른쪽 뇌의 시각 피질이 그 물건을 지각하도록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대. 그쵸? 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자, 분명히 그의 우뇌가 물건을 봤어. 이건 뭐예요? 이건 원래 앞에 나왔던 거잖아. 일반적인 경우잖아. 그치? 왼쪽 시야에 보인 거는 오른쪽 뇌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대칭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어. 왜? 뇌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 원래대로라면은 우뇌에서 좌뇌로 그 정보가 전달돼서 왼쪽 뇌가 그걸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 정보 전달이 뇌량이 없음으로 안 된 거야. 그쵸? 이것은 놀랍게도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별개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즉
뭐예요? 좌뇌 담당의 일과 우뇌 담당의 일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우뇌에서 좌뇌로 연결돼야만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얘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인지한 정보, 예를 들어 왼쪽 눈으로 본 거를 뭐 우뇌가 가져가고 오른쪽 시야로 본 거를 왼쪽에 가고, 근데 교량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량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따로따로 인지된 정보를 뇌량을 통하여 주고받음으로써 좌우뇌는 보고 들어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해, 뇌량을 통해서. 그렇지만 분리돼, 즉 뇌량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 좌뇌와 우뇌의 피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뇌와 우뇌가 따로 인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어서 정보의 결핍이 발생한다. 즉 지금 분리뇌 소유자는 정보의 결핍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인 거죠. 자, 뇌과학자들은 분리뇌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석기라는 것의 특성을 알게 됐대. 자, 누가 봐도 작은 따옴표로 묶여있어. 중요해 보이죠?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감각기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을 거쳐서 시각피질 혹은 청각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으로 들어와서 분석되어 저장되고 그 분석 정보는 좌뇌로 갈 거래. 그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절차는 뭐예요? 감각기, 감각기관이야.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간뇌를 거쳐서 대뇌 피질로 가서 저장이 되면은 좌뇌 해석기가 그거를 분석한다는 거야. 그지? 해석기는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화해시켜서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정보 결핍을 겪는 분리뇌 소유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연구실은 사람의 해석기가 논리적 추론을 철저히 수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적은 정보에서 단서를 찾아 신속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특성이 있대.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설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냐면 A가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A를 보고 얼굴을 찌푸려. 그럼 A의 해석기는 뭐해? 내가 어제 낸 보고서 때문에 상사가 화가 났구나 라고 설명을 만들어내.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야. 사실은 어땠는데 상사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얼굴을 찌푸린 거야. 근데 A의 해석기는 어떤 이유로 상사가 얼굴을 찌푸린 것인지 정확히 몰라.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신속하게 과거에 내가 보고서를 낸 경험과 현재의 상사가 찌푸린 경험을 연결시킨 거야. 원인과 결과상으로. 즉 과거의 경험이 뭐가 돼? 원인. 현재의 경험이 결과가 돼서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앞에 나왔던 실험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러한 해석기의 신속한 대응 방식은 실시간으로 뇌의 활동을 미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뇌의 활동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서 재확인된대. 이게 맞다는 거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요인을 숙고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근대적인 관념, 즉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라는 거. 그게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빠르지만 부정확한 해석기의 작동이 당혹스러울 수 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빨랐죠인 거야. 하지만 빨랐죠. 그래서 하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급박한 대처가 필요한 생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족한 단서에도 신속한 대응, 즉 설명을 지어낼 수 있는 해석기가 있는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걸 고려했을 때 해석기의 이러한 특성이 생존의 유리함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 어때? 이런 빠르지만 부정확한 것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므로 이 기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이성적이면서 모든 존재를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은 뇌에 대한 얘기인데 뒤로 가면서 갑자기 신속한 대응 방식에 대한 얘기, 해석기의 의미로 바뀌어요. 주제가 두 개인 거야, 지금 사실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우리가 1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실험 방식인 거야. 정상적 기능을 하지 않는 뇌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혀내는 실험 방식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들어가. 그 다음부터 뭘 얘기를 해? 정상적인 뇌 기능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의 경우와 그 예외적인 인간의 경우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뇌는 어때요? 동물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좌우 대칭해야 돼. 신체가 대칭이라는 뇌도 어때? 대칭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 인간은 효율성을 위해서 어때? 편측화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1분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가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가 있다 그랬잖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를 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통해서 기능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써야 돼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써야 돼. 이를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뇌의 기능을 실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1문단의 내용이야. 그럼 2문단에서 뭘 얘기해? 그렇다면 뇌는 원래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주황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자,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은 어때요? 대칭이에요. 대칭적이야. 즉 신체가 대칭적이라면은 어때? 뇌 역시 대칭적으로 나눠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른쪽 거는 왼쪽이 담당, 왼쪽 거는 오른쪽이 담당.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신체의 대칭이 뇌의 대칭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일반적인 경험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일반에서 예외로 나아가는 비문학의 규칙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모든 기능이 몰려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편측과정.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대칭이 아닌 거야. 이건 누구한테만 일어나? 이건 무조건 인간한테만 일어나요. 왜? 효율성 때문에. 인간.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 거야. 자, 그래서 이 편측화라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실험을 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를 통해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뇌는 뭘로서 정의가 돼? 분리뇌 소유자 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구체화되고 있어요. 자, 이때 분리뇌라는 건 뭐예요? 뇌와 뇌를 연결해주는 교량인 뇌량을 제거한 사람. 즉, 그래서 뭐예요? 두 뇌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분리뇌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리뇌 소유자의 뇌를 통해서 그 무슨 편측화라는 그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분리뇌 소유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뭐가 발생한다? 정보의 결핍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처음 공유되지 못해서 정보의 결핍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편측화. 애초에 이걸 알기 위해 실험을 한 거니까요. 자, 첫 번째는 편측화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해? 쭉 편측화 얘기했으니까 그 뒤에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해석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해석기는 어디에 있다? 좌뇌에 있다. 해석기는 좌뇌라는 곳에 있는데 얘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 해석기 특징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실만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기 때문에 해석기인 거야. 그쵸? 그래서 설명을 만들어내는 역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뜻이야. 그쵸? 설명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럴듯하게 꾸며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사실이 아니야. 부정확해. 대신에 어때? 빨라. 그쵸? 그래서 신속하지만 부정확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쵸? 신속하지만 부정확해. 이거는 뭐랑 반대되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그쵸? 근대적 관념이랑은 반대되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대적 인간이랑 반대되는 거야. 근데적 인간은 어때?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뭔가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성을 가지고 사유를 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근대적 인간이야. 근데 어때? 해석기에 의하면 인간은 빠르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받고 생산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지만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신속하지만 빠르기 때문에 어때? 생존에 유리해.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거 덕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지만 짜임새 있는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일단 이번 주 학교에서 받은 유인물은 싹싹 끝난 거고요. 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싹 다 숙제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 우리가 오늘 배운 지문들의 수능 특강 원문 지문을 풀 거고요. 그리고